반갑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워싱턴에서 오늘 뉴욕까지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바로 옆 동네에 그 한인 최초 민주당 하원 의원이신 앤디 킴 아시죠? 그 우리 앤디 킴 하원 의원이 복수 국적인가요? 아닌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연 이 앤디 킴 의원이 복수 국적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현행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이 어떤 것이 위헌 조항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한 그 잘못된 그 현행법이 한국과 750만 재외동포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2세들이 복수 국적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그 국적법 개정 캠페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뉴욕 그 김광석 한인 회장님과 그다음에 여러 회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요, 제가 5월에 한국의 국회 토론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모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국적법 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분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님, 한국은요 BTS도 군대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오늘 대통령 청원서를 우리가 제출하는데 그것은 병역 혜택의 민원이 아니라 잘못된 국적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 750만 재외동포의 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2005년 5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자를 막겠다고 하는 소위 홍준표법이 통과되면서 2005년부터 헌법 소원의 쟁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앤디 킴 복수 국적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82년생이라서 복수 국적이 아닙니다. 만약 앤디 킴 아버지가 앤디 킴 의원 출생했을 때 영주권자였으면 1983년 5월 25일생부터 복수 국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지금 41세, 여자도 복수 국적이 되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1988년 5월 5일생부터 복수 국적이 돼서 지금 현재 36세인 여성도 복수 국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요,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되면서 소급 입법을 했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입니다. 2005년에 실시했으면 2005년부터 시행됐어야 되는데 83년으로 소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적인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위헌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소급 입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위헌은 뭐가 있냐면은 출생신고를 못한 사람은 국적 이탈을 못합니다. 근데 국적법 시행 규칙에 부모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못해서 국적 이탈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위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이 두 개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에 7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20년도에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위헌적인 사항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을 진행하고, 또한 이렇게 회장님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홍준표법은 어떤 법인가? 이렇게 위헌성 있고 잘못된 법인데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나 국회는 현행법의 내용이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한인 2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여 국민 정서 등 근거 없는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점. 셋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상 해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밝혀야 하기에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의 구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원정 출산자가 혹시 혜택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지나친 우려. 넷째, 홍준표법이 포퓰리즘을 탔듯이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개정이 힘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정부나 국회는 현행법 내용이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된 뒤 홍준표 전 의원은 재외동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 단기 체류자의 자녀들이지 해외에 영주하는 재외 국민과 재외 동포 2세가 아니다. 새로 개정된 국적법의 취지는 사이비 동포와 진짜 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홍 전 의원이 거짓을 했거나 혹은 오늘의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의원은 전 세계 해외 동포를 사이비 동포로 만들었고 지금 이제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것은 더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홍준표법이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요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홍준표법은 국적법 제12조 1항에 출생신고가, 그때는 호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어요. 근데 자동 상실되는 그 단서 조항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안 하면은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그래서 병역 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나 혜택을 누린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병역 부담 평등의 원칙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지난 19년 동안 재외동포 2세 남성들에게 권리 없는 국적 선택과 국적 이탈 의무만을 부담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이며 또한 부당한 국적법 시행 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헷갈렸던 것이 홍준표법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한 피해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라 12조 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호적에 없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까지 포함시킨 것을 헌법재판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한수를 더 떠서 2006년도에 홍준표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홍준표법은 이중국 국적자의 국적 선택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이익을 부여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홍준표법 전에는 18세가 되는 1월 1일까지 국적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법은 3월 1일이니까 3개월 더 줬으니까 이건 혜택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결국 과거 홍준표법 이전에는
호적이 없는 선천적 복수국자는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으나 홍준표법에 의해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오히려 불이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보지 못하고 단지 호적에 올라간 사람들처럼 똑같이 3개월 더 연장된 이익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공개변론을 1년에 한 4개 정도밖에 안 해요. 대부분 서류 심사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공개변론에 채택됐다는 것은 굉장한 이슈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간통죄 심판 여부, 그런 것만 공개변론을 해요. 근데 저희 케이스가 공개변론에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변론에 참석을 했는데 이석태 재판관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홍준표법이 오히려 선천적 복수국자에게 이익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되물었어요. 왜 이익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더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호적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지 호적이 없는 사람은 불이익이 아니냐. 오히려 국적 이탈이 생겨서 손해가 된 거기 때문에 3개월 연장받은 거하고 국적 이탈 새로 생겨하고 굉장한 차이가 아니냐. 그때 헌법재판소 내가 그냥 조용해졌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습니다. 이처럼 이 입법자, 즉 홍준표 전 의원,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모르는 이 국제법을 재외동포나 2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른 정부 부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들은 과연 이 법을 아는지. 최근 현행 국적법에 대한 법무부, 외교통상부, 병무청 등 정부 부처 간의 이 법적 해석과 적용에 무지와 혼선까지 빚고 있어서 750만 재외동포 2세들은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먼저 법무부의 공문에 의하면은, 제가 여기 법무부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탄원서 냈을 때 온 답변인데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병무청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무청입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여긴 또 병역 의무가 있대요. 법무부는 없다 그러고. 정답은 국제법 제12조에 의하면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를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38세까지 이탈할 수 없게 하는 규정, 그거는 병역법 71조 제1항 9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병역 의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제가 법무부에 그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보충 설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 또 법무부 공문이 또 있는데요. 자, 여기는 뭐라고 또 썼냐면은 정확한 소재지 및 연락처 또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통보하기는 어려운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국적 이탈 의무가 있는데 외국에 사니까 우리가 주소지를 모르니까 개별 통지를 못합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병역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법무부가 깊은 양해를 구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지 말고 법을 개정을 해야죠. 그리고 또 병역 의무가 없으니 불이익이나 제재도 없다는 근거 없는 설명은 여전히 국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직무는 유기하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한인 차세대에게 고스란히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 편지에서 국적이탈 불이행 시도, 그러니까 국적 이탈을 안 한 그런 사람에게도 여기 보면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출입국을 할 때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 심사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단기간 90일 이하 친척 방문 등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외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틀란타 총영사관,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죠, 답변을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있는 사람은 한국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여권으로 입국을 하시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선택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결국 한국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정부 간의 무지와 혼선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데 개선의 의지는 실종 상태입니다. 한인 2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여 국민 정서 등 근거 없는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실은 위헌 결정을 냈어야 돼요. 헌법 불합치는 반토막 승리예요. 그 반토막은 그 국적법 시행규칙이 잘못됐다는 건데, 그거는 부모는 자식의 출생 의무가 있다라고 그냥 잘라서 기각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헌법소원이 지금 돼 있는데, 바로 반쪽 승리를 했기 때문에 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고, 국적 이탈을 못한 상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를 증명해야지만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를 증명해야지 허가해 준다는 건 그건 구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징벌이죠. 그리고 소요 시간도 1년 이상 걸려요. 모든 그 청년들의 모든 기회를 놓치거나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껐떡하면은 그거 국적 이탈하면 되지 왜 그래? 국적 이탈을 해봤냐 이거예요. 국적 이탈이 얼마나 까다롭냐면요. 성결 조건으로 아이 출생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가지의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국적 상실 신청, 혼인 신고, 사망 신고, 이혼 신고 등과 함께 출생 신고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출생 신고 자체가 안 돼서 샘플로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적 상실 신고의 서류가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적 상실 신고서, 혼인 신고, 협의이혼 신고, 출생 신고, 여기 서류 많죠? 그 다음에 국적 이탈 신고, 이거는 행정 낭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제가 5차 헌법소원 그 헌법 불합치 이겼던 그 피해자는요, 크리스토퍼 멀베이라고, 그 부모가 노스캐롤라이나 살아요. 아틀란타 총영사까지 가는데 부산에서 평양 거리보다 더 멀어요. 근데 아이가 한 번인가 두 번은 의무적으로 또 가야 돼요. 거의 포기했어요. 근데도 헌법재판소는 그런 걸 따지지 않더라고요. 자, 세 번째,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군다는 식으로 현행 국적법 시행 규칙상 해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밝혀야 하기에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의 구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원정 출산자가 혹시 혜택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식의 지나친 우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원정 출산자가 한국의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은 출생신고 안 하면 누가 아느냐? 그 사람들 혜택 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출생신고 보통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는. 근데 비자 신청을 할 때는 그게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 당시 부모 신분이 영주 의도를 가지고 외국에 살았느냐,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구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미국에 방문 비자로 와서 LA에서 그냥 애를 낳는지, 그거는 원정 출산자예요. 한국에 호적 안 올렸더라도 금방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우려사항이 아닙니다. 넷째, 홍준표법이 포퓰리즘을 탔듯이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개정이 힘들다라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에 유승준 씨가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때 김병주 의원이 잽싸게 뭘 했냐면요, 국적 상실이나 국적 이탈을 한 복수 국적자는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나이를 45세로 올리는 발의안을 제출했어요. 이게 바로 제2의 홍준표 법안입니다. 유승준 하나를 막으려고 45세로 올리면은 전 세계 해외동포 2세들이 45세까지 한국을 못 가요. 이처럼 포퓰리즘에 멍든 국적법은 유승준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가 글로벌 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잘못된 이 현행법이 어떤 악영향이 있는가? 한국과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게요. 첫째, 한미 동맹 및 세계 각 나라와의 우호 관계 훼손. 미 대사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라스트 네임도 영어 이름이고 생기기도 피부 색깔도 백인인데 누가 아느냐.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한국에 그냥 90일 무비자로 방문할 때는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요새 최근에 새로 생긴 한류 비자나 유학 가려는 학생 비자 신청하거나 연수하는 연수 비자 신청할 때는 부모의 신분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엄마 신분이 태어날 때 영주권자 있으면 이 친구는 선천적 복수국적이에요. 그래서 미 대사관에 제가 그렇게 자문해드렸고,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국 갔을 때 국무총리님을 만났는데 국무총리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인지 알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모 공군 장교는 한국 주한미군으로 발령이 났는데 공군본부에서 당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의 신분 상태를 증명해라. 그래서 보니까 부모가 영주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 발령이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님에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다른 예는 많이 줄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외 인재 등용과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차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여권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 여권을 갑니까? 특히 한인 2세 남성들은 병역 기피자가 됐기 때문에 무서워서 한국을 못 갑니다. 아까 법무부는 90일 동안 오라 그러고 여기 총영사관은 가면 책임 못 진다 그러고 지금 이런 식인데 어떻게 한국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유학이나 연수도 한국 출생신고라고 한국 여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국적 이탈을 한 다음에 미국 여권을 가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원어민 영어 강사라고 여름에 무료로 강좌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한국 특히 여학생이나 남학생도 한국 체험도 하고 경험도 쌓고, 근데 한국 사람은 다 못 가요. 왜? 한국 여권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원어민 영어 연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인 2세들이 다 배제된 상태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 이런 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까지 가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내 공직과 정계 진출 통한 지위 향상의 장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4차 헌법소원 때 5대4로 졌어요. 그때 공직 진출을 못한다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직 진출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다. 신혼조회하는 공직은요, 2만 불, 3만 불 월급 받는 사람도 거기다 해당돼요. 육군, 공군, 해군, 말단 직업까지. 그 다음에 핵잠수함, 그 해군은요, no dual citizenship. 이중국적이면 신청도 못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결국 그걸 뒤집어서 7대2로 했는데 이 정도로 헌법재판소나 국민정서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Have you ever held dual citizenship? 이중 국적을 가진 적이 있냐? 그러면 전부 다 no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마다 신원조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그리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은요, 이중 국적자는 신청도 못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 2세들은 국내 일부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의 자녀와 달리 기회주의적 병역 면탈과 무관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법이 바뀌어서 그 최초 흑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요, 아버지 케냐법,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머니 인도법이 국적 자동 상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복수 국적의 피해자가 아닌 세계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직접 이게 대통령 탄원서를 보내면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2005년 개정법 이전에 국적 자동 상실제를 다시 부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